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니까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인데 세월이 빨리 간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한 달 반만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삶도 굉장히 빨리 갔죠. 여러분이 예전에는 또 다 한 가닥 했었잖아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고 거의 다 이런 굉장히 잘 나가던 여러분 세대의 표현을 빌리면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와서 라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근데 그때도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도 지금대로 좋고 라는 부분을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가장 젊은 날이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그것은 지금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독교나 이슬람은 지금 살았을 때 신을 잘 이렇게 믿으면 죽은 뒤에 대박이 난다, 로또처럼 인생 한 방이다 라고 말하지만, 불교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삶에서 잘 사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좋은 조건을 가질 확률이 크고, 삶에서 그지 같은 놈은 죽은 뒤에라도 안 바뀐다. 이게 불교적 사고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왔을 때도 그 말이 맞죠. 극단적으로 뭐가 바뀌느냐?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군대 깜빵 갔다 와서도 안 바뀌는 놈, 바뀌는 놈 내가 거의 못 봤다. 저희도 군대 갑니다. 저희도 군대 갑니다. 유승준 아닙니다. 군대 갑니다. 뭐 빼박이죠.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만 다 군대 가겠어요? 다 가는 거지. 우리 승군? 승군 아닙니다. 승군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어떻게 보면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면이 안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중심을 잡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마치 중형차가 속도를 올려서 고속도로를 가듯이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쫙 붙거든, 바닥으로. 그런 느낌? 비싼 차 타보면 그런 느낌. 싼 차는 약간 날아갈 것 같은, 약간 놀이기구 같은 느낌. 한 160 밟으면 이렇게 애가 이렇게 진동 현상이 일어나지. 마사지 기능 추가요 이러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형차처럼 여러분들은 다 그런 정도 능력이 있잖아요. 있다라고 믿어. 그렇게 계속 자기 체면을 걸어. 나는 중형차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다 벤틀리예요. 생긴 건 티코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다 벤틀리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혼자서 다 쳐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자기 혼자 다 해나갈 수 있으면.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여러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사실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가 세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크게 받은 게 없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좋은 조건을 받고 좋은 환경을 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세습의 상당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들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을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애들이 이제 자기 뜻도 펼치고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다 처리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조건들이 옆에 이제
기준점이 하나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멘토가 되는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지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식의 비유를 들면 고추 모종에 짝대기 박는 겁니다. 확 오잖아. 이런 거 좋지. 고추 그거 심어 보셨어요? 고추 심어 보면 그 짝대기 꼭 박아가지고 줄로 매야 됩니다. 아유 우리 그런 것도 다 해봤잖아. 평생에 딱 한 번 해봤네. 내가 살아서. 내가 딱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고마움을 느꼈지. 농사 짓는 분들의 고마움. 하지만 이것은 고마움으로 느낄 일이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만만한 게 아니야. 고추 이게 제가 이제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노보살님들 중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아유 그거 운동 삼아 그 한 200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거기에 낚여가지고 고추 한번 따 보면 허리 끊어질 것 같은 데다가 또 모기가 더럽게 많습니다. 와 이것들이 부패인 줄 아나 사람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추 모종 그거 박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나무는 원래대로 곱고 그렇게 되는 거면 제일 좋고 하지만 내가 등나무면 대나무가 아니고 등나무면 대나무 밭에 살아야 돼. 옆에 대나무 하나 정도는 끼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도 곧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지식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식이 주변에 그러면 있느냐? 저 같은 이런 선지식을 여러분은 만나서 참 행복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나 바빠요. 그리고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있지. 힘든 일 있으시면 참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좋은 일 있고 어디 돈 쓰고 싶을 때 연락해. 우리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힘들 때 큰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멘토를 사람들이 못 만나는 이유, 왜 우리는 멘토를 못 만나고 꼰대밖에 못 만나느냐? 사실은 내가 멘토를 만날 정도의 위치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불보살님 같은 멘토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 이마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정대를 하고 탁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늘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절에 가면 제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서 저는 돈을 이렇게 불전함에 돈을 놓는데 정확한 명칭은 복전함입니다. 불전함 굉장히 무식한 표현 되겠습니다. 복전은 복에 밭이 돼서 거기에다 하나를 넣으면 그게 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스님들도 복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스님들도 복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님들 가사를 전상의 그 복밭 같이 생겼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정신적 마일리지를 소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불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추접스러운 용어. 저는 그런 식으로 용어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도 저도 미술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미술사 하는 분들이 부도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 승탑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스님들 탑이니까 그게 부도는 붓다에 대한 음사입니다. 붓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부처님이냐? 그거는 스님들 탑인데 부처님 사리탑이 아니잖아. 그건 고승의 부도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한 무덤이니까 승탑이라고 하자, 스님들 탑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진짜 무식한 놈들이거든. 왜냐하면 선불교 때는 그게 이제 부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선불교랑 관련되는 건데 선불교 때는 당신 스승을 부처님으로 여기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하고 밀교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육조단경 같은 데서 해능 스님을 붓다라는 표현,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도라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다 이게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자기들만 똑똑한 척 하는 거야. 그 유래를 쭉 알면 그게 이제 문화재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작품 중심으로 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우리는 좀 배웠잖아. 우리는 문화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내용을 배우니까 이런 거고. 나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가깝다. 이것들 하나만 어디서 주워 들고서 알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뭔가 튀어보려고 공부해서 튀어 이놈 자식들아. 그런 걸로 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가갑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고, 그리고 이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불교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부도도 부도전 이렇게 다 밭처럼 그렇게 해서 그건 소출이 나서 공덕이 산출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미타 부처님을 관세음 보살이 머리에 정대하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멘토입니다. 내가 닮고자 하는 사람, 난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의상대사는 관세음 보살을 그렇게 머리에 이고 살고 싶어 했고, 그게 백화도량 발언문이고, 그래서 그런 식의 정신 자세를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복전하면 언제나 이렇게 돈을 넣는데 꼭 신권을 가져가서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스님들은 돈을 만지지 마라라고 하는 율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카드를 쓰려고 하고 돈 만지지 말래잖아. 작은 거라도 따라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제가 싫어하는, 극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걸 따지는 거는 짜잘한 거, 그런 거 추접스러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기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방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그래서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압력이 가중되면서 그 순간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드셨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생에 두 생을 사시는 거예요. 예전 기준으로 보면 두 생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을 복지면서 산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밝히면서 산다. 이 두 번째 이부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사실은 명상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면 참 좋습니다. 실제로 인도 문화에서 보면 가정을 다 이루고 건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자녀분들을 다 이렇게 양육하고 어느 정도 이상 다 양육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임석이라 그래서 숲에 가서,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사색하면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실질적 멘토를 만나기 어렵다면 경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도에 의지해서 불보살님이라고 하는 정신적 멘토를 모셨으면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요. 제가 뭐 딱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저한테 스님은 그래도 좀 맑게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나는 맑은 건 아니고 덜 혼탁하려고 노력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뭐 그렇게 막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예전에 누구처럼 깨끗해요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저는 그나마 제가 발전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도반입니다. 누구는 팜하고 누구는 밀었고 누구는 지금 탈모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도반 다 도반이에요. 그래서 서로 더불어 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기가 많은 분이 이제 관세음 보살, 불교에서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이 어떻게 보면 1, 2위 있죠. 근데 지장 보살이 사실 관세음 보살한테 잘 안 되는 게
지장보살은 약간 죽음을 환기하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죽음을 자꾸 약간 떠올리게 되는, 그래서 절에서 보면 관음회보다 지장회가 더 잘 안 됩니다. 지장회 있는 데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약간 상조회 같은 느낌인데 당신들도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양원에 가보면 되게 싫어합니다. 어른들이 막상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때는 요양원 나이 들면 요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자녀가 나를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잖아, 그 연세가 돼서 그 자리에 가잖아, 되게 싫어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다시는 이제 살아서 못 오는 거예요. 고려장입니다. 이게 좀 잔인한 얘기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 다 메롱인 것 같아.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옆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차마,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잘 세워야 돼요. 중심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잘 세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노노의 그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공자 제자 중에 8살 연하예요. 공자보다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자로가 원래 조폭 출신이어가지고 주먹 세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거든. 공자가 사립학교의 시조입니다. 동아시아 사립학교 학원의 시조예요. 학원의 시조. 그전에는 학교는 전부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일반 민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자 시절에 이미 춘추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체계가 붕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힘이 세지고 중앙집권이 약화됐다고. 그때는 뭐 봉건제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힘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비집고 이제 사부작 공자가 학당을 차렸는데, 자로가 찾아와서 공자가 이상한 짓을 한다, 남 안 하던 짓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온 모습을 보면 꽁에 깃을 꽂고 뭐 가죽 같은 걸 뒤지고 쓰고 왔는가 봐. 조폭 깍두기야, 깍두기. 그리고 공자는 키도 크고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버지가 숭냥을이라고 무장이었기 때문에, 무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자가 숭냥을의 씨바지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다 100% 사실이에요. 없는 얘기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중국 철학을 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정확하게. 그래서 그 자로가 조박으로 왔어요.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진짜 그 앞에서 이제 마동석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좀 맞게 생겼어. 근데 공자도 눈치가 진짜 빨라요. 보면. 딴 때는 이렇게 배포 크게 하거든. 그런데 자로를 딱 보는 순간 깍두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로한테는 좋게 합니다. 좋게 합니다. 그래서 자로가 뭐라 그랬냐면, 저 남산에 있는 산죽, 산에 가면 이렇게 산죽 있잖아요. 신우대라고도 하는데 그걸 깎아서 예전에 화살을 만들어요. 화살. 이해가 되시죠? 그 산죽은 남이 잡아주지 않아도 곧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교육이 필요 없어. 너 지금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야. 너 그러다 한따까리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 헛소리야.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상대가 자로인 이상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딱. 이 공자 대단해. 내가 읽으면서 감탄했다니까. 확실히 성인도 맞는 건 두렵구나. 그렇게 해서 네 말이 맞다. 그렇지만 앞에다가 화살촉을 받고 뒤에 깃을 붙인다면
더 반듯이 날아가고 더 관통력이 좋아진다. 이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효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태생적으로 타고난 거에 플러스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자로가 무릎 꿇고 선생님 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제 같이 가거든요. 진짜. 그리고 나서 논어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가 저처럼 약간 관종과거든. 관종과거든. 그래서 구설이 많아요. 우리도 구설이 많은데 관종과들이 구설이 많아. 그리고 관종가들이 구설이 많은 대신에 윤리적으로 살려고 많은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튀기 때문에 계속 빌미를 잡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휴강 안 합니다. 휴강을 안 합니다. 왜? 휴강 같은 거 하면 그 잘못하면 빌미 잡혀. 우리는 휴강 안 해. 휴강 안 해.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바쁘니까 휴강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제가 휴강률이 제일 낮은 선생님일걸? 우리 휴강 안 해요. 그래서 자로가 공자가 뒤에서 욕하는 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논어에 보면 진짜 재밌는 구절입니다. 자로가 공자의 제자로 들어간 뒤에 공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 사라졌다. 걸리면 반 죽이는 거야. 네가 우리 선생님을 욕했다며 이러면서 가서 이게 엉간이 맞으면 또 씹어. 근데 이러다 죽겠다 싶잖아요. 다시 못 씹습니다. 다시 못 씹다. 우리도 봤잖아. 예전에 이런저런 얘기하시던 분들이 남산에서 찝차가 한 번 와. 남산에서 찝차가 한 번 왔어. 이렇게 왔다 가잖아. 그 뒤로 이렇게 좀 사라지시는 분들도 많았고 돌아오셔도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논평 자체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너무 좀 비극적인 얘기긴 한데 자로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도 자로 구합니다. 누구 자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할매들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자로가 저는 그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자로는 귀한 사람들, 귀족들, 그 당시 귀족제 사회니까 귀한 사람들이 아주 단비 가죽옷 같은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태리 명품, 프랑스 명품, 한 땀 한 땀 이런 걸 다 사람들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쫙 빼서 입고 있으면 자로는 배옷을 입어도 일반 그냥 좀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 사람이 위축되지 않는, 꿀리지 않는, 당당한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 저는 그런 걸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말이 바로바로 안 나가. 약간 걸러서 한 번 정도 약간 걸른다. 나 자신도 모르. 이게 약간 비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잠깐 드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어쩔 수 없어. 마치 지도교수를 대하듯이 약간 너무 센 것만 아니면 그런가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자로같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사실 받을 게 없으면 꿀릴 것도 없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특별히 받아먹는 것도 없으면서 굽히기까지 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 당당함이 있기 위해서는 중간에 내면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고 이 안에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시몬스 같은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거는
주렴계 애련설 같은 데 나오는 건데 중간이 비어 있어야. 연꽃은 왜 저렇게 맑게 클 수 있느냐? 그것은 중간이 비고 밖에만 이렇게 테두리가 있대. 빨대같이. 연근이 그렇거든. 그래서 중간까지 꽉 차버리면 흔들리다 부러져.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게 물론 탄성도 있지만 중간이 비어서 그래요. 나무가 속에가 꽉 차 있으면 부러지게 돼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자꾸 뭘 채워. 안에도 채우고 살도 채우고 짐도 채우고 집에 뭐 짱 박는 게 되게 많습니다. 무슨 전생에 무슨 다람쥐였나 끊임없이 뭘 갖다가 막 채워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절에서 뭐 소소한 거 받고 뭐 이러면 그때 퍼뜩퍼뜩 끄집어냈었어. 근데 다포 같은 거 나눠주면 다포를 막 차곡차곡 모아요. 이렇게. 이거 나중에 돌아가시면 화장하려고 그러나 이만큼을 모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사 갈 때 한꺼번에 버립니다.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 만나서 이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물건을 딱 받았을 때 열어보고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빨리 판단해. 그리고 쓸 거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고 안 쓸 거면 한두 달 안에 줘야 돼. 그게 뭐든지 간에. 근데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 안 쓰고 짱 박아놓고 한 1, 2년 묵혀. 그리고 나서 이게 도저히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줘. 저래도 쓸데없는 그릇 좀 그만 갖고 와. 집에서 안 쓰는 거 한 20년 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재활용 센터냐? 왜 그런 것만. 그러니까 자기는 귀하다고 예전에 샀다가 안 쓰고 몇 번 안 쓰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절에는 이런 거 쓰지 않을까? 야, 너도 안 쓰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을 줄 때는 판단을 딱 해가지고 그때 한두 달 안에 주면 그건 일종의 물건의 생명력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주면 단 사람이 고마워해. 그런데 한 몇 년 묵혀서 주잖아요. 노스님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 먹을 거 같은 거 들어오면 꼭 유통기한 한 일주일 열흘 남아갖고 줘. 유통기한 지난 건 아닌데 아니 왜 이거를 뭔 뜻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인간 마루타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있으면 사실은 금방금방 쓰든지 안 그러면 주든지를 판단합니다. 주든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력 있을 때 그리고 그거 모아놓으면 진짜 나중에 자식한테 욕먹어요. 죽어서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짐 좀 정리하러 왔더니 이게 뭔가 한 10년 이사 안 가시고 사시다가 이사 한번 가보세요. 버리는 게 한 트럭이야. 진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안 써도 좀 새로 사서 자신을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바꿔주고 가구도 혹시 자개농 쓰고 이런 분 있는 건 아니겠지? 멀쩡해. 그냥 버려. 그냥 버려. 괜찮아. 쓸만하다고 그 물건하고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의 특징이 물건하고 같이 가요. 세월이. 예. 아니 여러분도 어른들 이게 한번 봐봐야 이러면 옷도 그렇고 딱 그래.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 같이 밀고 맨날 이 옷을 입든지 그러면 옷도 바뀔 것도 없고 맨날 똑같아. 헤어스타일도 안 바뀌잖아. 그리고 이사도 저는 뭐 형편이 뭐 아주 어렵지 않으면 이사도 주기적으로 좀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쓰레기 정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집이 똑같지
달러. 새로 지은 집은 달러. 난 진짜 절의 한옥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나는 저런 식 환경에서 살면서 뭔가 새로운 창의력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편이 되시면 사실 뭐 청약해가지고 저기 새로운 집이 그냥 가. 그거 엄두가 안 나요. 괜찮아. 그냥 포장이사로 물건이 좀 깨지더라도 그냥 가세요. 그리고 금반지 잘 챙기고 없어져서 나중에 2년 뒤에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때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언제 없어졌는지 잘 몰라. 그리고 이사를 가서 6개월 동안 안 푼 박스는 버려도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나 이 박스 안 풀어도 돼. 버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잖아요. 자식들에 대한 의리. 그래서 애들을 다 여워서 그 방이 비우면 허전하잖아. 거기에 그걸 다 채워놨지. 야, 나 택배 물류 보관하는 데인 줄 알았다. 아니, 제 말이 맞을걸?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얼굴에 이렇게 보여요. 이마에 써 있어. 다 버려. 다 버리고 새로 사주면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아니 형편이 되면 형편이 안 되는 걸 이렇게 과소비를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래 사는 시절에는 큰 돈을 안 들이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계속 자신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사람이 이렇게 문화력이 약해지면서 인생이 약간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슬픈 것까지는 아닌데 진짜 우울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이제 약간의 우울증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관음성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맞박에 받고 사시는 것처럼 기준점으로 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관음성지가 동쪽, 서쪽, 남쪽에 3곳이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대보궁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산 얘기도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 보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남인도 쪽에 있어요. 남인도 쪽에.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인도에 아무튼 보타라카산이라고 알려진 산이 지금도 있기는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를 못 가봐서 그리고 현장은 분명히 가봤고 현장 기록에 나오는 데가 지금 거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쪽이 남인도 쪽이다 보니까 바다 쪽하고 가까워서 관세음 보살님은 이제 바다랑 관련이 돼요. 바다랑 관련이 돼.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예불을 하면 이제 좌우보처가 나오는데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 그래서 보살님들이 대부분 동물 애호가거든요. 반려동물을 이렇게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닙니다. 문수보살은 사자, 청사자. 청사자, 일반 사자 아니고요. 염색한 놈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 어금니가 6개 돼 있는 육아백상이라 그래서 어금니가 상아가 6개인 흰 코끼리. 보현보살님이 저한테 전에 카톡 왔는데 이놈이 더럽게 먹는다고 유지비 많이 든다고. 이거 쉽지 않더라고. 이렇게 제일 해피한 건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선청, 재청 이렇게 2가지로 나오거든요. 제가 지장보살님으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선청, 재청 이렇게 해서 그건 개입니다. 삽살개. 삽살개인지 동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삽살개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 경주에 동경이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진돗개, 풍산개와 더불어서 사냥견으로 아주 유명한 게 경주에 동경이가 있어요. 동경이 고려시대 때는 경주를 동경이라 그랬었거든. 이제 신라 때는 서라벌이 수도였었잖아요. 경주가 수도였었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개성에서 봤을 때 동쪽, 그래서 동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개라는 뜻입니다. 경주개. 꼬리가 짧고 되게 재밌게 생긴 애가 딱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한 칼이 있겠다 이런 느낌. 저놈 성질 죽여야겠는데 이런 생각. 진돗개는 그래도 이게 꼬리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꼬리가 진돗개는 이렇게 보면 꼬리도 이렇게 풍만하고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애가 날렵하게 잘생겼지.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잘생긴 게 뭔 의미가 있겠나 싶어. 진돗개 암컷이 볼 때 잘생겼어야지. 아니 그 말 맞잖아. 그쪽에서 먹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인간이 야 너 참 잘생겼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인기 더럽게 없어. 개 중에는 따라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진돗개는 사실은 좀 부담이 없는데 동경이는 이렇게 보면 좀 무서운데 이런 약간의 그런 거. 그래서 경주 쪽에서는 동경이라고 우기고 있고 한쪽에는 삽살개라고 우기고 있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그 김지장 스님은 이제 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신문에도 썼었죠. 우리나라 반려인의 시조, 신라 시대 지장보살 김지장 스님.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수백만 반려동물 인구가 있는데 김지장 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 이삼평 도자기의 신 이렇게 해서 그 상도 있고 신사도 있고 다 그런. 참. 반려인의 어떻게 보면 진짜 조상급에 속하는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은 용. 그래서 그런 그림 못 보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용 밟고 이렇게 타고 있는 거? 참고로 그거 더럽게 어려운 자세입니다. 용 등짝 밟고 서 있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힘들어. 그거. 잘못하면 실족한다. 관세음보살님이랑 하니까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기룡관음이라고 하는데 용을 타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중국만 가도 사실은 그런 상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하고 관련된다는 게 바다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상 실크로드가 발전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주가가 떡상합니다. 테슬라 주가처럼 벼랑 끝으로 올라가.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가 열렸을 때 관세음보살 쪽에 배당을 받아놔라,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좋은 정보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 철진한 정보. 철진한 정보.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더라. 왜냐하면 코로나가 닥쳤는데 주식이 떡상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코로나가 끝났다 하니까 박살이 날지를 어떻게 예상을 하겠어요. 우리같이 그냥 이렇게 좀 얼빙한 사람들 생각으로는 코로나 같으면 긴축이 되니까 이게 좀 안 될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풀릴 것 같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경제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런 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 댓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가 주식을 안 해서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구나 이놈아 이러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용, 그 다음에 물하고 관련된다더라 라는 걸. 그리고 또 이제 좌보처가 남순동자인데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 53선지식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28번째 27번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8번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정취보살. 정취보살 들어보셨어요? 관세음보살 다음에 나오는 분인데 아니야 들어보셨어.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안 들어봤다고 그냥 귀 막지 말고 조금만 들어봐. 이게 정취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희미해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잘 몰라. 근데 조금만 설명 들으면 아 맞네 이렇게 나올 거야. 왜냐하면 그 정취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마찬가지로 보타락가산에서 법문을 합니다. 이 선제동자한테. 남순동자라고 불리는 거는 남방을 순유하는 과정에서 남방을 순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례하는 과정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별명이 남순동자예요. 그런 거고 원래 이름은 선제동자. 선제동자. 동자는 애들이라는 뜻이고요. 애들. 그래서 정취보살이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같이 선제동자한테 보타락가산에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뜬금없이 천수경에 정취보살이 나오는 겁니다. 뭐 준재보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정취보살이 이거 왜 나와? 왜 이거 뭐요? 친구입니다. 베프입니다. 베프. 베프. 진짜 베프 아니야. 그냥 연결돼서 나와. 실제로 낙산사에는 관세음보살만 모셨던 게 아니고 나중에 신라하대에는 범일국사가 정취보살상을 모시고 정취전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낙산 2대 성조예요. 낙산에 2명의 성인이 있다. 라고 이름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명의 성인이 누구라고요? 관세음보살하고 정취보살. 정취보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을 맨날 이렇게 낙낙하게 해도 다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 나 가방끈이야.